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민주당 망했다. 자, 이재명 때문에 총선 다시 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이제 그럴 근거가 있는데요. 이재명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아시죠? 그것은요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이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이제 끊긴다고 봐야 됩니다. 총선 출마 불가, 대선 출마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힘은 뭐 그냥 붓는 넋도시 녹을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당권 주자 나타날 거고 새로운 대선 후보가 또 생기겠죠. 당의 여각 구도가 완전히 바뀐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100만 원짜리 벌금이 그냥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 꼬박이 100만 원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의 거대한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민주당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거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민주당 경선에 말이죠. 쌍방울이 연루가 된 혐의가 있다. 이것을 지금 검찰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아태협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협의회 그 줄임말인데요. 거기에서요. 쌍방울하고 연루된 상황 속에서 아태협을 내세워가지고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도운 정황이 지금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일에 사실로 굳어지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선거법 자체를 또 위반하는 겁니다. 두 건이 이제 걸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가로부터 받았던 그 선거 보존 비용 434억 원을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 일이죠. 민주당 전체가 흔들거릴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 경선 개입이 확실하게 되면 헌법 제8조 사항에 의해서요 정당을 해산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게 사실이라면 우리 헌법 8조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쪽이 있는데요. 4번만 읽어볼게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와, 이 대목에서요. 정말 숨이 멎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분도 혹시 계실까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당시 이제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또한 법무부 장관을 과거에 했었죠. 자, 이 트리오가 말이죠, 통진당을 해산했었죠. 위원정당이라고 일단 보고, 근데 그 정부 대표로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갔었고, 저쪽에서는 이정희 당시 이제 통진당의 대표였나 그랬죠. 치열한 공방 끝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손을 들어가지고요.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그 좌익 기득권은 지금 정의당으로 불리는 PD 계열이라 그러죠. 민중 계열로 넘어왔죠. 그 통진당 같은 경우는 NL 계열이고요. 민족 자주 이렇죠. 거기는 더욱더 이제 주사파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게 바로 그 NL이고요. PD 쪽은 노동운동 쪽이죠, 대부분. 그래서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쪽이 정의당과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그 당시에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당 하나를 그렇게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서 완전 공정분해시킬 수 있다는 사례가 드러났던 것인데 이번에 이것이 또다시 재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두드러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결국 한동훈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경우에 원고가 됩니다. 피고는 민주당이 되겠죠. 그야말로 한동훈 대 민주당의 거대한 대결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요 관련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쌍방울의 후원을 받은 대북단체, 여기서 말하는 대북단체는 아태협인데요.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도운 정황을 검찰이 이제 포착했죠. 지금까지는 대선 후보가 된 뒤 선거 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 후보를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쌍방울이 우회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캐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난 10월경이었었죠. 10월경. 그 당시 지난해 10월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며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마지막 서울에서는 그야말로 대역전이 일어날 뻔했죠. 거기서는 이재명이가 엄청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낙연이가 사실 간발의 차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경선 기간만 조금 더 길었더라면 후보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재명에게는 그 엄청난 의혹들이 악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민주당은 이재명 껴안고 자폭할 것으로 봅니다. 제대로 놔두면요, 총선, 설령 이번에 공직선거법 이런 데서 살아나더라도 총선에서 저 이재명 때문에 망할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저 엄청난 범죄 혐의 덩어리를 두고 어떻게 선거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선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그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가 아니고 이재명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예요. 아마 그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거기서 어쨌거나 이재명이가 과반으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북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재명을 도운 정황을, 뚜렷한 정황을 검찰이 지금 확인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아태협 사정에 밝은 모 인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태협 회장 안모라고 있는데요. 안모 씨가 경선에서 대의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2주 동안, 당시에 2주 동안 대의원 투표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이 분명히 들었고 그것을 증언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쌍방울이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라고 자기들끼리는 뭐 내적 뭐 인사들끼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예비 경선을 했었는데요. 대의원,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그리고 일반 당원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되는데 대의원은 전체 당원의 0.4%이지만 충성도가 높고 한 표 가중치도 커 후보의 최우선 포섭 대상이죠. 0.4%인데도 엄청난 어떤 비중을 이렇게 부과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50%니까요. 0.4가 거의 무한 폭발하는 거죠. 이 비율로 보면요. 자, 검찰에서도 이런 정황을 현재 포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태협 대전 지부장이 이재명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 포럼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 대표 선거를 지원한 셈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아태협 회장을 불러 선거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쌍방울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TV조선에서 이 방영이 됐었죠. 방송이 됐었죠. 이게 정말 일파만파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숨죽이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안의 이제 심대함, 위중함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 하나만 해도 민주당에게는 거대한 악재인데 두 번째 경선 개입 이게 나타난다 그러면요, 이거는 한동훈 대 민주당 전체가 한판 맞짱을 뜨게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세력들 전체가 하나로 그냥 근본 일측의 대승부를 그 헌재에서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같으면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경선 개입 자체가 이거를 해산 제소 안 할 인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민주당을 위헌정당 혹은 범법정당으로 보고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대선을 한 번 더 치르는 이상의 엄청난 어떤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란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통진당이 해산되리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결국 그게 실현이 됐잖아요. 헌재 구성도 말이죠. 지금 현재는 압도적으로 좌익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헌재는 1년 안에 말이죠, 상당수 많은 인원이 교체가 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요, 헌재 구성 자체도, 우파에, 보수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지형이 바뀐다고 저는 보는데, 그때 말이죠. 이 카드를 들고, 민주당을 해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말 세기의 대길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맹활약할 인물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죠. 이런 걸 보더라도 한 장관은 당분간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있어야 될 이유도 또 있네요. 참 이래저래 한동훈 같은 장관 그런 인물 한 몇 명도 없습니까? 당에도 한 명, 정부에도 한 명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렇게 포석해놓고 요긴하게 정말 큰 인물로서 이렇게 쓰임새 있게 활용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요, 민주당 망했다. 이재명 때문에 총선 다시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자체가 거대한 화약고고 폭탄 아닙니까? 분명히 민주당은요, 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당 대표로 만들었지만, 이재명을 붙들고 통곡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